자, 초코님. 제가 다음 학기부터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 상담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비슷한 반응부터 나와요. 부모님께서는 절대 교화되지 않을 거라며 신원보호를 위해서 절대 그 봉사활동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세요. 프로그램 구조상 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그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잠시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답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일단 초코님한테 먼저 물어봐야겠어. 매운맛을 원하십니까? 순한 맛을 원하십니까? 달달한 맛을 원하십니까? 자, 초코님 매운맛이요. 크크. 자, 일단은 번호를 꼭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투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기는 하나인데 이 기기에다가 번호를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물론 좀 추가적인 어떤 요금제나 이런 거를 써야 되긴 하는데, 요금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다른 번호를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의 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한데 요거 뭐 매운맛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심리상담 수련을 하시면서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당연히 헉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있어서 소년원 애들이라고 하면은요, 문제 일으키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한 비행청소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곳을 소년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범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범죄자 만나가지고 상담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반응인 거는 너무 당연하죠. 안타까움으로 당연하죠. 그런데 지인들의 반응과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이유는 딱히 없지.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갑자기 내 자식이 소년원으로 자원봉사를 간대, 상담을 한대. 그 범죄자 소구래. 이 청소년들이 뭘 하는 애들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야, 너 거기는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내가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는 참고용으로 할 것이지, 거기에 내가 굳이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니까 이것이 내 고민의 어떤 주축이라고 한다면은, 난 지금 분화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먼저 되는 겁니다. 네. 차라리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방금 그 투폰 서비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정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는 실질적인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케이죠. 한데 주변이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한다면 전 거기에는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심리상담 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은요, 저도 대학원 수련하고 있을 때, 그리고 대학원 수련 전에도 그 교도소에 가가지고 수감자들 만나서 교육하고 집단 상담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했어요. 잠깐 한 것도 아니에요.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소년원에 가가지고도 그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 만나서 했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또 그 보호관찰, 그러니까 소년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보호관찰 청소년들 만나가지고 했었던 경우들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 각각의 경험들이 되게 좋게 남아 있어요. 의외로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어서 듣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와 정말 기구하다 막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권의 가장 마지막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인 거잖아요. 그들을 내가 교화의 대상으로 보면서 이때까지 당신의 삶은 잘못됐어, 이제 내가 새로운 교화의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너 이제 바른 삶을 살아 라는 마음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당연히 이들은 거부감이 들겠죠. 왜냐면 자신이 살았던 자신의 삶 자체를 좀 공감해주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을 원할 테니까.
이게 무조건 공감을 하면서 지지를 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삶을 무조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으로서 다 이렇게 듣고 거기에서 마음을 보태주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로 갈 수 있는 상담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일반적인 심리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내담자들이 심리 상담을 물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돈을 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담자들이 심리 상담을 찾고 계속해서 소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내담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을 상담사라는 이 사람과 상담실이라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인정받고 싶다. 나 역시도 포함되고 싶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상담사들이 이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기울이면서 그래 너 이런 이유 때문에 너의 삶에 이 잘못된 이 순간들 때문에 넌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부정함으로써 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가거든요. 이건 당장에 그 자신의 그 삶에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내 과거에 누군가에게 아직 씻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혹할 수는 있지. 근데 그거는 내 영혼이 부정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내 영혼이 부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년원이나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한테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그겁니다. 난 지금 이들을 문제자로 보면서 더 나은 삶을 내가 심어주기 위해서 가고 싶은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네 삶은 못한 삶이었어. 내 삶은 이렇게 더 좋은 삶이야. 그리고 내가 배운 이 가치관이 너네들한테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너를 부정하고 내가 하는 말 들어를 확인하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 건지 통제 욕구인 거죠. 아니면 정말 그들의 삶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갈 것인지. 100% 그건 안 돼요. 네, 100%는 당연히 안 돼요. 하나 내 안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해보겠다 하면은 그땐 해보세요. 저는 경험 자체를 막진 않아요. 그 꼬미님께서 초보 상담자가 하기엔 너무 무거운 케이스인 듯요 했는데 사실 상담사한테는 그 상담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케이스가 온다면 그땐 리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맞는 이유가 상담사가 수련하고 열려있는 정도까지만 내담자한테 보여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보이고 내담자가 100이라고 하면은 20 정도만 볼 수 있는 상담사는 그 내담자가 20으로 보이고요. 40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내담자가 40으로 보이고요. 100까지 볼 수 있는 상담사한테는 그 내담자가 아무리 내담자가 저는 한 20 정도의 문제로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상담사한테는 그 사람은 100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에 이렇게 슈퍼챗을 쏜다고? 초코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네, 초코님 10,000원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질의응답에 저한테 맛있는 깍깍깍까지 주시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트 찍어야지.